안녕하세요, 리핏입니다. 매일 걷기 운동으로 평발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인데 비가 오고 있어서 비가 그치면 나가서 운동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고 드린 대로 엔돌핀 시프트 3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구매 정보부터 말씀드리면 러너인에서 샀고요. 신발 가격은 14만원 정도인데 배송비 포함해서 대략 한 16만원 조금 넘게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150불이니까 한 3만원 정도 싸게 산 것 같아요. 사이즈는 정사이즈 260으로 샀고요. 신발을 먼저 오픈해 보면 제가 시프트2를 리뷰해서 걷기 운동할 때 아주 좋은 신발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부터 3를 되게 탐내하고 있었죠. 기다리다간 ABC마트가 절대 이 신발을 가져오지 않으실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해외 직구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을 말씀드리면 전작하고 뭔가 되게 많이 달라진 것 같지만 실제로 느껴지는 느낌은 정체성은 되게 비슷하다, 그런 느낌이 우선 들고요. 무게부터 말씀드리면 엔돌핀 시프트2가 274g이었는데 정확히 20g을 감량했습니다. 그래서 254g이에요. 생각보다 이 볼륨감과 부피에 비해서 신발이 굉장히 가벼워서 놀랐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무게는 되게 가볍습니다. 기본적으로 엔돌핀 시프트라는 시리즈 자체가 리커버리 용도의 신발이고 또 약간의 내전에 대응하는 안정성이 조금 있는 신발이고요. 그리고 활용도 면에서 워킹도 가능한 그런 류의 신발이라서 일상생활과 걷기 운동을 병행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 운동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엔돌핀 시프트 2에 관해서 제가 이미 리뷰를 했기 때문에 그 리뷰를 참조하셔도 되지만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스피드 롤링 기술이 들어간 신발이라서 마치 카본 플레이트처럼 이 앞쪽이 굉장히 딱딱한 편이에요. 느리게 걸으면 또는 일상생활을 할 경우에는 이 뒤축에 좀 부담이 많이 오는 신발이고요. 실제로 신발의 유연성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요. 그래서 조금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부분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엔돌핀 시프트 3가 조금 더 쿠션이 부드럽게 나온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뒤틀림이 없거든요. 확실히 엔돌핀 시프트 3는 조금 유연해졌습니다. 그냥 손으로 봐도 이렇게 접혀서 돌아가는 것만 봐도 미드솔이 볼륨감이 되게 커졌는데 유연해졌구나, 그런 느낌은 좀 있고요. 이전의 엔돌핀 시프트 2보다는 걷기에는 더 좋은 느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오늘도 부위별로 쭉 설명드리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돌핀 시프트 2가 있으니까 비교해가면서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아웃솔은 XT900 아웃솔이 쓰였다고 하는데 기존하고 거의 유사하고요. 조금 더 돌기가 생겨있는 부분들 그런 건 좀 있고요. 굉장히 특이하게 이 안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서 무게를 좀 감량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접지력은 대동소이할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신발의 접지력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이런 신발을 신고 일상생활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대리석이나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곳에 가면 약간은 미끄러울 게 예상이 좀 되고요. 당연히 러닝할 때 일반적인 아스팔트 길이나 일반적인 로드에서 러닝을 하거나 걷기 운동을 할 때는 아주 무난한 접지력이지 않을까. 제가 이 신발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던 부분은 보통은 어퍼 쪽에 이제 신발 브랜드들의 로고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굉장히 신기하게 미드솔에 서코니 로고가 들어있어서 밑으로 빼주니까 너무 심플하고 예뻐 보이는 느낌, 그런 게 있어서 전부터 이 신발을 되게 탐내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걷기 운동을 하니까 사실 스택 하이트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이 뒤에 높이와 앞에 높이의 차이를 사실 걷기 운동할 때는 거의 못 느낍니다. 아마도 러닝 하시는 분들은 되게 민감한 부분일 텐데 전작인 시프트 2에서는 39mm 그리고 35mm 이렇게 4mm의 차이가 있었는데 똑같이 힐드롭은 4mm입니다. 하지만 엔돌핀 시프트 3는 뒤축이 41mm, 앞쪽이 37mm, 2mm씩 더 키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힐드롭을 가지지만 높이는 2mm가 더 올라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만져보니까 약간 진짜 많이 물렁해졌구나 라는 느낌이 바로 듭니다. 엔돌핀 시프트 3형제에서 이제 얘가 막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세 가지를 다 두루두루 신어보면 좋겠지만 저는 걷기 운동만 하니까 시프트 3가 그 신발 세 종류 중에서는 저한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발구름에 특화된 신발이라서 일상생활에서는 어느 정도 편함을 줄진
조금은 미지수이긴 합니다. 제가 굉장히 걱정했던 게 젤린버스 25가 이 신발하고 똑같이 발구름 형태의, 밑에가 약간 좀 동그랗게 되어 있는 형태였는데 그 신발은 의외로 너무 푹신해서 발구름이 잘 느껴지진 않은 신발이었거든요. 이 신발의 기능적인 측면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걸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신기하게 미드솔 뒤쪽으로 힐 카운터를 파놓은 것, 여기 이렇게 TPU 소재의 힐 카운터가 들어있어요. 안정성은 아주 잘 잡아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아주 얇은 메쉬 소재가 이중으로 쓰였습니다. 전작하고 비슷하기는 한데 얇아서 통기성은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토 가드 쪽에는 이런 코팅막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로고가 있어야 할 부분에 가장 늘어나지 않게 잡아줘야 하는 부분에는 얇은 코팅막을 씌워줘서 당김에도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가피가 훨씬 얇고 유연하다 보니까 이 정도 부피의 미드솔을 잘 견인해서 발을 잘 잡아줄지 그 부분은 살짝 좀 의심이 가기는 하네요. 생각보다 소재 자체에는 힘이 없는 그런 느낌입니다. 신발끈은 잘 늘어나는, 그리고 좀 얇아서 장시간 지나게 되면 좀 가늘어지는 신발끈이기도 하죠.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신발끈이기는 한데 신어보고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설포는 이런 거시통 형태로 되어 있고요. 설포가 돌아가거나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설포가 의외로 좀 얇은 편이네요. 다른 쿠션 부분은 없어서 전작과는 굉장히 다르게 설포가 굉장히 많이 얇아졌습니다. 무게 경량화는 여기서만이 생긴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가벼워졌는데요.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힐 카운터를 두꺼운 미드솔 뒤쪽 밑으로 이렇게 내려놓고 이 뒤축은 상당히 부드럽네요. 굉장히 신기하게 보형물 같은 건 아예 없고요. TPU 소재가 바깥으로 있고 이 안쪽에 오히려 발 뒤꿈치 바닥면 쪽에는 보형물이 있어서 발을 잘 담아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파란 끈이 힐탭인데 손잡이가 바깥에 없이 이렇게 딱 붙어있는 형태라서 일단 외관상으로는 되게 이쁘긴 합니다만 이게 과연 쓸모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이긴 하네요. 잘 늘어나기는 합니다. 러닝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신기 편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손가락이 잘 들어가서 신발을 빠르게 신을 수 있게 해줄지는 잘 모르겠네요. 리뷰했던 게 기억나는 게 엔돌핀 시프트 2도 인솔을 칭찬했던 기억이 나요. 여기가 마찰력이 상당히 좋거든요. 이 신발도 인솔의 마찰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딱 요런 소재여야 양말로부터 인솔이 미끄러지지 않죠. 똑같이 엔돌핀 시프트 스피드록이라고 적혀있는 인솔이 들어있습니다. 거의 아디다스의 부스트 폼처럼 발포 소재 같은 느낌의 인솔이라서 엔돌핀 시프트 2하고는 인솔이 더 좋아지고 개량이 된 느낌. 이거 인솔이 생각보다 굉장히 느낌이 좋은데요. 진짜 볼륨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젤린버스 25를 꺼냈을 때 와, 어떻게 신발이 이렇게 덩치가 크지? 라는 느낌이었는데 젤린버스 25도 울고 갈 만큼 볼륨이 엄청나게 크긴 하네요. 과연 이게 일상생활에서 소화가 가능한 신발일까 싶을 정도로 거대하게 크기는 합니다. 가피 디자인을 조금 더 설명해보면 사실 제가 진짜로 갖고 싶었던 건 완전한 화이트였어요. 이 신발도 예쁜 신발이긴 합니다만 화이트가 진짜 예쁩니다. 제가 사진을 올려서 보실 수 있도록 해놓겠습니다. 이미 엔돌핀 시프트 2를 한번 리뷰했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전보다 확실히 더 좋아졌다. 그리고 볼륨감도 더 커졌다. 더 커서 더 좋으면 좋겠지만 발에 잘 맞아야겠죠. 100km 이상 테스트를 해보고 돌아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신은 모습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돌핀 시프트 3를 제가 신어봤는데요. 가피가 전에도 얇은 편이었는데 더 얇아졌습니다. 발볼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발볼이 95mm인데 저한테 딱 맞아요. 엔돌핀 시프트는 진짜 칼발용 신발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엔돌핀 시프트 2보다는 가피가 좀 얇아지고 조금 더 늘어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정상 발볼이신 분들이 신어도 적당히 좀 늘어나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착화감은 확실히 엔돌핀 시프트 2보다 훨씬 부드럽다. 진짜 많이 부드러워졌네요. 엔돌핀 시프트 2보다는 확실히 말랑하기 때문에 약간 아드레날린 느낌? 그런 게 좀 있네요. 벨로시티보다는 조금 더 단단한 느낌? 그런 거 좀 있습니다. 드디어 엔돌핀 시프트 3에서 완성형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걷기에도 좋고 일상생활에도 좋고 느리게 걷기도 좋고 러닝도 좋은 그런 신발이 태어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드네요. 일반적인 착화감도 2보다 많이 개선이 된 느낌이긴 한데 기존에는 신발끈이 좀 지그재그로 발을 잘 잡아주기 위한 노력을 한 데 반해서 느낌은 확실히
이 신발이 훨씬 더 일상 신발 같은 느낌이 좀 강하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설포가 얇아서 걱정을 했는데 전혀 불편함 없고요. 움직일 때마다 느껴지는 그 발의 롤링 느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발 관절 이 앞쪽을 넘어갈 때 확 발이 구르는 느낌, 네, 그런 게 여전히 존재하기는 하네요. 젤린버스 때 제가 또 다시 리뷰를 하겠지만, 발목이 약하신 분이 젤린버스를 신으면 발을 앞으로 굽히고 떼려고 할 때 불안정한 느낌? 그런 게 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 신발은 앞코도 조금 쿠션은 풍성하지만 단단한 편이라서 안정감은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젤린버스 25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젤린버스 25도 불안정한 부분이 존재는 하는데 운동용으로 일정 시간 속도를 내서 걷다 보면 그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러닝을 위해서 고안된 신발이니까 걷다 보면 불안정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엔돌핀 시프트 3는 그것조차 안 느껴진다, 되게 잘 나온 신발이 맞다, 그런 느낌이 우선 좀 드네요. 일상용으로 신을 거라서 제가 일부러 청바지에 한번 매칭을 해봤습니다. 무난하게 진짜 예쁘네요. 와, 이거 진짜 되게 걷고 싶은 미드솔 느낌이라서 빨리 테스트를 해보고 돌아와서 리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직구로만 구할 수 있는 신발이라서 저도 리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관심 있으시다면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리핏에게 큰 응원이 되고요. 스피드 플로우를 먼저 리뷰할 것 같습니다. 이미 테스트가 끝나긴 했는데 조금 더 걸어보려고요. 되게 신기한 신발이라서 리뷰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